지금 이란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미국이 이란을 상상도 못할 공군력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말이죠. 간단한 답은 더 많은 공군력입니다. 엄청난 무언가가 지중해에 들어섰고 세 번째 미국 항공모함이 이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정권을 겨냥해 강력한 깜짝 카드를 준비하며 삼중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항공모함, 더 많은 항공기, 그리고 계속 시청하시면 알게 되겠지만 세 번째 항공모함의 도착으로 이란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지렛대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항공모함 자체에 집중해 봅시다. 3월 8일 예루살렘 포스트는 미국이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을 배치했으며 현재 이 항공모함이 지중해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미국 해군이 이란 인근에 배치한 두 척의 다른 항공모함, 즉 USS 에이브러햄 링컨과 USS 제럴드 R. 포드와 합류하게 됩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이 최신 전함도 미국 니미츠급 슈퍼 항공모함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USS 제럴드 R. 포드는 수에즈 운하를 지나 홍해에 머물며 예멘 후티 반군의 이란 측 전쟁 개입 시도에 대응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은 계속해서 폭격기와 전투기를 이란 영공으로 보내고 있으며 미국이 이란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가운데 이들은 지상 목표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USS 조지 H.W. 부시는 1년의 사전 배치 훈련을 마치고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 대비한 후에 배치되었습니다. USNI 뉴스는 항공모함과 타격단이 종합부대 훈련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훈련은 모든 항공모함 타격단이 국가임무 수행 인증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훈련이 완료되었고 항공모함은 작전에 투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 해군 함대 사령부는 이란 집권 정권의 남은 등고를 오싹하게 만들 간단한 성명으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 타격단은 항공 전력의 정확하고 신속한 이착륙을 반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훈련은 매우 강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28일간의 훈련 기간 동안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의 항공기들은 1586회 출격을 했으며 주간에 693회, 야간에 682회의 어레스터 착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항모 전단의 지휘관인 로버트 비보 함장은 그의 팀이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임무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공중 우세, 타격, 전자전 또는 존재감을 위해서든 즉시 그리고 주저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의 특정 역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항공모함이 지중해를 통과하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슈퍼 항공모함은 미국이 이란 공격을 시작한 순간부터 미국의 유리한 전쟁에 더 많은 화력을 제공합니다. 해군 기술 자료에 따르면 이 항공모함에는 160명의 장교를 포함해 총 3,25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항공모함은 2005년 5월부터 미 해군의 일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함재기 전력을 논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엔 록히드 마틴의 해군 전자 및 감시 시스템이 탑재돼 센서, 통신, 무기 등 모든 전자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은 레이숀 GMLS 마크 29 미사일 발사기를 탑재해 나토 시스페로 또는 이볼브드 시스페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여기에 마크 49 유도 미사일 발사 시스템 2기와 20mm 팔랑스 근접 방어 무기 시스템 4기를 추가하면 분당 4,500발의 속도로 20초 동안 연속 사격이 가능해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함정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란이 걱정할 것은 항공모함이 아니라 그에 탑재된 항공기들입니다. 해군 기술에 따르면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은 보통 최대 56대의 항공기와 최대 15대의 헬리콥터를 탑재합니다. 이 함선에는 F-35가 없고 F-35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에 탑재돼 미국이 이란에 고립된 방공망 거점 제거에 필요한 스텔스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USS 조지 H.W. 부시가 전장에 가져오는 것은 여러 대의 4세대 F-18 전투기와 그루먼 EA-6B 프라울러 그리고 그루먼 EIC 호크아이입니다. 항공기는 20초마다 한 대씩 이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미국은 몇 분 만에 전함에 탑재된 모든 항공기를 하늘로 띄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강력한 전력이 이란으로 이동 중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최신 슈퍼 항공모함이 이란 군함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란의 주요 군함들이 이미 모두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은 에픽 퓨리 작전 3일간의 공습 동안 이란의 군함 42척을 격침시켰고 이란의 공군 대부분과 지휘통제센터의 상당 부분도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이 이란 본토에 추가 타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곧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항공모함은 이미 이란 주변의 두 척 항공모함이 해내지 못한 임무를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슈퍼 항공모함이 이란에 더 가까워지며 지중해에서 무슨 임무를 수행 중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여러 답이 있지만 이는 이란이 미국과의 싸움에서 가진 하나의 지렛대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롯됩니다. 완전히 폭격을 당한 상황에서도 이란은 여전히 소형 고속정을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해서 전 세계 해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 중 하나입니다. BBC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불을 지르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해상가스와 석유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군이 거의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전히 드론과 고속정을 이용해 이 좁은 해협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와 출구 모두에서 폭이 겨우 50km, 즉 31마일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위협을 실행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병목 지점을 제공합니다. 즉, 매달 해협을 지나는 3,000척의 선박 대부분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해상 운송이 멈춰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BC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약 2천만 배럴 이 한수로를 통과하며 이는 거의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무역 규모입니다. 이란은 미국 군대에 타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가진 이 한 가지 지렛대를 이용해 수십 개국의 지갑을 겨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USS 조지 H.W. 부시가 등장합니다. 맥스 애프터버너가 USS 조지 H.W. 부시의 항해를 분석하면서 지적했듯이 이 초대형 항공모함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들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란 해군의 주력은 이제 이런 고속 공격정들인데 이 보트들은 항공모함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폭발하는 참외처럼 되어버립니다. 즉, 이 보트들이 위협에 가까이 다가가면 드론 무리를 투입하며 이때 미국 최신 항공모함 배치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항공모함 전단이 있으면 상업 선박을 호위하고 해군 전력에서 발사되는 드론으로부터 상업 선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애프터버너는 설명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이 이제 두 척의 항공모함으로 이란을 압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더 많은 화력으로 이란 자체를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해서 해상 운송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마지막 지렛대를 행사하면서 초래한 혼란으로 발생한 주요 유가 급등과 그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에 대한 비판을 상쇄하려는 미국의 방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유가가 BBC가 3월 9일에 보도했던 배럴당 100에서 120달러 이하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하자면 약간의 무력 기반 외교로 미국이 석유 문제에 대한 압박 없이 이란에서의 작전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USS 조지 H.W. 부시는 호르무즈 해협 보호 외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항상 한 발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새로운 슈퍼 항공모함이 이란 전쟁에 가져오는 또 다른 점 중 하나는 이미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에 배치된 미국 공군력 중 최대 규모였던 것을 이란이 맞서 싸울 수 없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프터버너는 자신의 분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척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투입되는 것은 현대에 들어 미국 해군 항공 전력의 최대 집중 중 하나이며 여기에 수백 대의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가 더해지면 압도적인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지, 지휘 벙커, 남은 해군까지 폭격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건 이란에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이 지중해에 도착했다는 것은 미국이 해당 지역에 기지가 없더라도 사실상 새로운 군사기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걸프 지역 미군 기지 공격을 전략으로 삼았으며 이는 절박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을 통해 미국은 사실상 이동식 기지를 보유하게 되며 이 기지는 방어체계로 무장되어 있어서 이란이 훨씬 더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미 항공모함이 이란 인근에 도착하면 이동 표적이 늘어나고 해당 항공모함 역시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합니다. 이란은 이미 전쟁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애프터버너가 언급한 압도적인 타격 능력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이란은 이미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3월 6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방군 참모총장 아얄 자미르 중장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란을 상대로 가해진 일련의 공격으로 이란의 방공망 80%와 미사일 발사대 약 60%가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자미르 중장은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지만 이란이 크게 약화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첫날 이후 이란의 공격 능력 감소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힘을 과시하려던 시도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중동 주둔 미군을 이끄는 브래드 쿠퍼 제독에 따르면 이란의 드론 발사는 전쟁 첫날과 비교해 3월 5일까지 83% 감소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는 더욱 감소해 90%나 줄었는데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역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해왔다는 자미르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지휘통제센터의 손실까지 더해지면서 이란은 물류 지원과 명령 전달의 부족으로 인해 방역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제는 전력이라는 단어조차 쓰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이 해답을 제공합니다. 애프터버너는 이 항공모함의 지중해 도착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줄이고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미 이란을 심각하게 마비시킨 첫 주 이후 이제 미국의 이란 계획 2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 투입으로 미국은 교대와 휴식이 가능해져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로 미국은 자산 교대 투입과 전력 유지 능력을 강화합니다. 애프터버너는 지금까지 3,000개 넘는 표적이 타격됐고 전투기 편대도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숫자를 기억하세요. 곧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 애프터버너는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이 이란에 휴식을 주지 않겠다는 신호임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을 투입함으로써 조종사의 피로와 전투기 정비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척의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타격하는 데 집중하고 교체된 항공모함은 수리 등 문제를 처리합니다. 교체된 항공모함이 준비되면 즉시 작전에 투입되어 기존 두 척의 화력을 보강하거나 다른 항공모함 교체 기회를 제공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이란과의 전쟁이 5주,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슈퍼 항공모함과 그에 따른 항공 전력을 전투에 투입하는 것이 미국이 지금까지 이란에 가해온 것과 같은 수준의 압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이 F-35를 탑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항공모함의 대부분 전투기는 F-18로 스텔스 기능이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종류의 전투기를 해당 국가에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이제 남은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서 단순히 제공 우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투기가 거의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비행하고 폭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이제 걱정해야 할 유일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일주일 넘게 폭격해서 완전히 파괴한 지휘통제센터와 단절된 이란의 소규모 방공망뿐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 전사령관 데이비드 페트레여스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힐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이란의 방공 및 탄도 미사일 방어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기관총 사거리 밖에서 비행하면 마음껏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제공권 장악을 언급하며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의 도착은 완벽하게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이미 보유한 F-35보다 더 많은 F-35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배치된 전투기들은 이란에 남아있는 방공망을 제거하는 은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최근 도착한 항공모함 전단이 4세대 전투기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텔스기로 공격하고 이어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에 앞서 언급한 숫자와 연결됩니다. 기억하시나요? 미국이 지금까지 3,000회 넘게 공습을 했습니다. 애프터버너에 따르면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이 지중해에 도착해 가까운 미래에 수천 번의 추가 공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애프터버너는 앞으로 일주일 내에 숫자가 2~3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정권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 정권에 대한 언급은 이번 영상에서 다룰 마지막 주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란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분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로 인해 대응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8일 알자지라는 이란 대통령 마수드 파제슈키아가 에픽 퓨리 작전 보복으로 걸프 인근 국가들을 폭격한 데 대해 이웃 국가들에게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수년간 괴롭혀온 국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시도로서는 미약했지만 이 사과는 몇 시간 만에 사실상 철회되었습니다. 그 사이 이란은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의 표적을 공격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란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지도자로 임명됨에 따라 정권에 대한 강한 충성이 계속 요구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란 내에서 실제로 그 충성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듯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그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이란을 강하게 압박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하메네이는 이제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국이 스스로 그의 등에 표적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그가 벙커에 숨어 지내는 것 외에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란 집권 정권은 현재 명백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에 관해서는 그냥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으로부터 무조건 항복만을 원한다고 말했고, 블룸버그는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핵 합의를 출구로 제시하는데 더 이상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합의를 할 시기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앞으로 이란의 방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후 위대하고 받아들일 만한 지도자가 선출되면 우리와 많은 훌륭하고 매우 용감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은 이란을 파멸의 벼랑 끝에서 되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란을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트럼프는 3월 6일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무너진 후 그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의 지중해 도착은 신호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폭격과 전력 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정권이 벗어날 방법은 물러나 미국이 변화를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이 이란 쪽으로 보낸 최신 슈퍼캐리어에 탑재된 4세대 전투기들은 강력하고 신속하게 타격을 가할 것이며 이란이 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극심한 공포로 지켜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발단이 된 시위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저희 설명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 보도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